요즘 참 경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식자재,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네. 생활과 밀접한 지표들이 고공행진 중이죠. 맞습니다. 네.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저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고 맞습니다. 이걸 내린 거죠. 네. 그죠?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큰 기업들은 고용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리는 거죠. 네. 예, 안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물가는 오르고 정작 좀 중요한 것들은 내리고 뭔가 네.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만약에 온다면 얼만큼 세게 오느냐 뭐 약하게 오느냐 네. 이미 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 여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배경은 이제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으니까 침체가 오는 거 맞다. 그렇죠. 아니다.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그러고 또 산업 관련 지표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이 갑론을박 맞습니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같은 지표, 같은 매크로 환경을 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만큼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강보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이 경기 문제는 약간 반짝도 했었다가 또 우려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 이랬다가 또 지금은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다. 네, 아니다. 맞습니다. 이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논쟁들이 나오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기 침체 논쟁 자체는요, 결국 이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곳이 이제 전미경제연구소 NBER인데요. 네. 이 현재는 미국 경제가 침체와 또 호조의 양상을 같이 보이고 있어서 NBER이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요. 호조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다. NBER 자체도 지금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호조를 뜻하는 지표는 뭐가 있고 침체를 뜻하는 지표는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에요? 이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또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네. 지표를 세세히 뜯어봤을 때는 또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를 판단할 정도인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NBER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 자체는 경제 전반에 퍼져 있고 또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현저한 감소 이렇게 정의를 좀 추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고용과 생산, 또 소득 및 지출, 제조업 등 다양한 월별 그리고 분기별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NBER은요.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 자체가 조금 말씀 들어보면 모호하기도 하고 약간 정성적인 평가 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언제나 뭐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가 더 나쁠 때는 더 나쁘고 네. 이런 현상이 많잖아요. 그죠? 주가는 하락했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이후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최대 하락폭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그 강도는 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역성장을 나타낼 경우 이 경우가 기술적 경기 침체다 이렇게 두개 보고 분기. 있습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 이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역성장했을 때 이 NBER이 대부분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GDP만 보고 섣불리 경기 침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과거에 유용한 척도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이게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다 보니까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1년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분기였던 2분기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가 3분기에 또 이제 역성장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두 분기 연속 GDP 감소 이 정의를 바탕으로 바라보면 경기 침체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미경제연구소 이 NBER은요 당시에 경기 침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고용과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GDP 수치 자체보다는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그렇겠네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현재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전미경제연구소는 아직은 경기 침체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GDP가 그래도 역성장을 2분기 했는데 무슨 경기 소리냐. 침체를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상이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상황은 알겠습니다.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한다라는 게 정말 어떤 경우에서든 이게 경기 침체다라는 꼭 공식은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자, 그렇다면 NBER의 공식적인 입장을 많이들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안 좋지만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호조를 나타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은. 지표 얘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네, NBER이 아직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네. 바로 고용시장 호조 때문이다. 오, 이런 고용.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7월 미국의 고용시장이요. 대폭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노동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요. 네. 52만 8천 개 증가했습니다. 네. 이는 전문가가 예상했던 25만 8천 개 증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크게, 네. 네, 또 같은 기간 실업률이요 3.5%로 집계됐는데요. 이 실업률 수준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이었던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기도 했죠. 있던 2020년 1월에서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정도입니다. 월가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미 노동부는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강력한 노동시장의 회복 이런 게 나타나서 그런 중에도 GDP는 이제 역성장을 하고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GDP가 역성장했다는 거는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고용 지표 말고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 GDP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한 것이 사실 일시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GDP 성장률 확정치가 이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잖아요. 네네. 이 GDP 역성장을 견인을 했었던 것이 이 큰 규모의 일시적인 무역 적자 현상 때문이 아니었냐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던 문제 아닙니까? 네. 이 만성적인 공급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지난 1분기에 너무 공급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입 물량을 대폭으로 확보를 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지난 1분기 무역 적자를 살펴보면요. 전체 GDP의 3.2%포인트가량을 이 무역 적자가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은 양호하고 네. 지금 견고한 상태인데 무역 적자가 워낙 폭이 크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을 상쇄할 만큼 커서 좀 착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네요. 네, 그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국내 총 생산이 역성장을 나타냈다는 것이 일반론적으로는요. 네. 이 고용이 줄어들고 또 이러한 영향 때문에 개인의 소비 지출도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오히려 고용, 그 실업률도 괜찮아졌고 또 개인 소비 지출 부분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1분기 미국의 GDP가 역성장을 나타냈던 거는 무역 적자 폭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1분기의 실물 경제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요. 오히려 네. 1.8%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주요 마켓워치와 같은 미국의 경제 외신은요. 이 수입 수요가 급증한 것은 경기 둔화의 조짐이 아니었다. 이 경제의 양대 축인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모두 상승을 했고 또 올 초에 국제무역 적자가 폭발을 하지 않았다면 1분기 GDP 성장률 괜찮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미경제연구소의 8명의 경제학자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1분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중국의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봉쇄도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다. 네. 2분기에 또 떨어진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무래도 1분기와 같은 원인이 영향을 계속 끼쳤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지난달 말 미 상무부는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0.9%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이 시장 예상치 0.3% 감소를 또 0.3% 증가를 크게 하회한 건데요. 네. 다만 1분기에 이어서 개인 소비 지출이 또 1.0% 늘어났습니다. 개인 소비 수준은 양호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GDP 역성장만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 GDP를 가장 크게 끌어내렸던 기업의 재고 투자 감소와 또 무역 수지 악화가 이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반작용으로 발생을 했던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런 영향이 2분기에도 지속됐다. 이러면서 이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또 공급망 문제로 선제적으로 이제 재고 불량을 기업들이 크게 늘렸잖아요. 네. 이 소매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소비자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이 재고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GDP 하락의 원인이 뭐냐, 주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을 할 때 이건 GDP의 이 무역 적자 때문에 좀 더 이 역성장이 컸던 거고 그거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 산업을 흔들었던 공급망 그렇죠. 이슈라든지 네. 기업의 재고 투자 감축 때문이지 진짜 이 침체 때문은 아니다. 침체, 뭐 네. 수요 때문은 아니다. 수요가 네. 줄었기 때문에 침체가 그렇죠. 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해석이 되는데 네. 다른 주요 경제 지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착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다른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론으로 이제 경제 활동의 주요 지표가 침체됐다 이런 설명도 나오거든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2분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GDP가 전기 대비 감소한 것은요. 네. 이 통계가 경제 상황을 호도하는 건 맞긴 하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네.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 지난 2분기 가계와 기업의 총 지출은요. 지난 6개 분기 동안 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파른 물가 수준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GDP가 지난 2분기에 연율 8%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비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데에 가려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량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줄어든 거다. 뭐 네네. 그런 얘기죠. 네, 네. 가계 소비를 놓고 보면 그러면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도 한데 고용은 어떻습니까? 결국 고용이 잘 돼야지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고용 또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일자리 실업률 자체는 호조를 나타내는 게 맞거든요. 네네. 이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창출이 되고 또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네. 또 이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규모를 봐야 되는데 이 그렇죠. 규모가 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네. 핵심은 이 감소세가 조금 불규칙적이다, 불안정하다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 20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24만 3천 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주보다 약 4천 건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이 몇 달간의 추이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증가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우상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기 침체의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기준선이 27만에서 30만 건 정도입니다. 이 수준은 아직 달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 추세 자체가 불안정한 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또 이 실업률, 또 고용 관련 지표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네. 이 노동시장 참가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지난 2분기 노동시장 참가율이요 62.2%를 기록해 미국의 의회 예상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업률이 괜찮잖아요. 네. 그게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실업률이 준다. 그런데 그러면 실업된 사람들이 없고 경제 참여자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게 많아지는 상대적으로. 네네. 그게 상식인데 경제 참여는 좀 줄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실업률을 이제
표본을 이제 집계를 할 때 네. 모집단 자체가 이제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인구 고령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도 고령화 문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또 은퇴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예전과 달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민자들이 둔화하고 있는 문제가 줄어들고 발생을 있는 추세죠. 하고 이러니까 이 구직을 하려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시장 참가율은 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아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이제 9월 이제 미 연준의 FOMC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이 9월 그리고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요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네. 또 향후 실업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진짜 갑론을박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헷갈리네요. 네, 저희가 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과연 어떤 판단이 오를지 궁금한데 같은 지표를 갖고도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니까 당국이 달리 해석하고 또 사실 뭐 당국은 원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좋은 쪽으로 안심시키려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침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죠. 칼날같이 비판하는 시장의 목소리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의 진단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기술적 침체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경기 회복이 끝난 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의견이 아무래도 시장의 지배적인데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회복 국면이 끝났다. 어, 침체인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라는 너무 뉘앙스는 좀 어렵다 다른 것 보니까.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상황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경기 회복 네. 국면이 아무래도 네네. 지금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보도를 참고를 하면요.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 경기 침체 갑론을박과 관련해서 진단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달 초 미국이 이 불황에 접어든 게 맞다면 현재 그 튼튼한 노동 시장과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일반적인 불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경기의 정의가 새롭게 수립되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타라 싱클레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에 7월 미국 고용 지표가 팬데믹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뜯어보면은 질적으로 그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일상과 노동의 거의 모든 측면이 교란이 돼서요. 이 재조정을 거치는데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침체의 정의로는 현재의 그런 경기 양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수하게. 이해는 네. 갑니다. 이해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제 혼란성이 야기가 네. 됐고 또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이렇다 그렇죠. 보니까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팬데믹이 가져온 이 후폭풍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시 새롭게 우리가 모르는 요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조정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 저도 네. 충분히 동의하는데 아직 사실 팬데믹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분히 그 튜닝 기간을 거치지 못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뭐 경기 침체가 맞다면 과거의 그런 어떤 시그널 사인을 가지고는 다른 네. 해석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골자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에도 그런데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활기를 띄웠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사실 코로나 직후에 뭐 오히려 더 주식 시장도 좀 활기를 또 반짝했던 띄웠던 적이 있고 그랬죠. 일명 동학개미들도 그때 예, 많이 그렇죠. 네, 들어오기도 했고 이런 회복 국면이 끝났다 뭐 이건가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 확장 국면 또 회복 국면이 아예 네. 끝났다라고 이제 확진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향후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지난 2020년 팬데믹 봉쇄와 함께 시작됐던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또 가장 짧게 끝났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이어 따라왔던 경기 회복 기간이 이례적으로 견고한 수준을 나타냈고 또 생산이나 실업 부문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회복 국면 자체가 이제 짧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대신에 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인을 줄여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일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상정을 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팬데믹이 초래한 혼란으로 아예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 더 작아지고 활기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걸 나타내는 경제 용어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골디락 수준의 어떤 경기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경기의 호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확장은 그렇죠.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또 침체는 아니다. 뭐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한 네. 모호한 상태가 계속될 네, 수 상태가 있다. 계속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일단 근데 이대로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고 네. 근데 물가 지표들은 계속 오르고 네. 그럼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커지고 그렇죠. 네. 해결 그런 방법이 지점도, 네. 좀 진퇴양난이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인 가족 4인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네. 4인 가족 아이스크림 가격이 4만 원이 났다. 뭐 네? 이런 얘기. 4만 원이요? 그러니까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네.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잡으려면 올릴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뭐, 네, 강보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채널 연합뉴스 경제TV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